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치과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 것만 먹으면 이빨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단 것도 먹어야죠. 그 말을 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폭풍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단 것을 제한해야 하겠지만 또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단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만 하는 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닥신 TV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돈 하며 살 필요 없다. 인생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당시 때 굉장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굉장한 울림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를 5년째 하고 있는데 10원도 번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7년째 하고 있는데 역시 어떤 수입과 연결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두 명의 학생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정확히 수입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맘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저한테 많은 어떤 수익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지속하냐 하면은 그것이 주는 잔잔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생산적인 일만 하라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 위에 텃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추를 심어서 당근을 심어서 좀 실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거두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는 꽃을 심자. 꼭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용적인 것만 추구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꽃도 보고 향기도 느끼고 바람도 쐬고 그런 여유를 이 옥상에서만큼은 느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은 울림을 줬거든요. 인생은 실용주의, 이익주의, 어떠한 이익성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돈이 안 되는 일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체 이렇게 돈을 매기고 값을 매기고 어떤 실용성과 어떤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쓸모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가끔 외국 유튜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라고.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한 울림을 준 적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돈 되는 일, 내게 이익을 주는 일, 어떤 내게 많은 생산성을 주는 일만 이렇게 쫓아가고 하지 마시고, 때때로 돈이 안 되는 일,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잔잔한 기쁨과 어떤 흐뭇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때때로 유튜브에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되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제 글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댓글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을 줬고, 그리고 제가 노력한 어떤 작은 노력이 그들에게도 어떤 삶에 약간의 기쁨을 주었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원도 벌지 못하는 유튜브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 안에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배우가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은 배우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중년이 되셨죠.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지금은 아무 영향이 없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밥집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내 인생에 쓸모없이, 도움 없이 이어지는 것들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좀 깊은 되게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돈 안 되는 일들, 네, 남들이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산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그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점이 선으로 연결되어서 되게 나비 효과처럼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책에서 읽은 건데, 누워있는 팔자를 좋아한다. 그 팔자가 세옹지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여러분이 그 안에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제가 작은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댓글이 50개도 더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글을 쓰다가 결국 소설책 한 권을 완성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서 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팍 캡처해 놓고 완전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한 권밖에 안 팔린 거예요. 제가 6개월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득이 10,000원도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10,000원의 대가가 아니라, 그동안 그 어떠한 온라인상에 제 독자들과 주고받았던 그 긴밀한 소통과 기쁨의 관계, 그것들이 저한테 충분한 책값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팔렸던 안 팔렸던 상관없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소설이 또 제 인생에 또 어떤 식의 역할을 미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생산적이고 쓸모없고 이득을 갖다 주지 않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 꾸준하게 말이죠. 제가 사과를 지금 먹고 있는데요. 되게 창의적인 분이 했던 말씀이신데, 자기는 사과를 자를 때 한 가지도 같은 모양으로 잘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모양을 다 다르게 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이 사과 조각처럼 다 다른 모양이고, 다른 얼굴이고, 다른 성격이고, 다른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어떤 휘파람을 불어줄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파란 바람이 되어서 우리의 목덜미의 땀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